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서류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경정은 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체포가 됐는데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다음에 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긴급하게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로 오늘은 인사드리게 됐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좀 긴급해서 전화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선 박경정이요. 어젯밤 11시 40분쯤 병원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단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네. 조금 혼란스럽죠. 네. 근데, 찌라시로 단정을 했는데, 네.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 되느냐. 네. NLN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고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일종의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렇게 평가절하를 해놓고, 네. 이런 찌라시로 단정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이 있죠, 국민들한테.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 법감정상 지금 이 일종의 이제 나라를 풍파를 일으킨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최경희, 한경희 두 사람이 시작해서 끝을 낸 사건으로 이제 가니까. 네. 어찌 보면 태산 형동의 서일필 같은 사건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국민 법감정상 그럼 그 최초의 출구인 박관천 경정은 뭐냐? 거긴 처벌을 못하면 아무래도 진짜 말 그대로 면피성 수사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고육지책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전직 판사시기도 하시고 또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도 지내셨는데요. 이를테면 네. 지금 그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만한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약간 서로 간에 모순 관계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보면. 네. 반대편에 이제 같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의 공식 라인을 밟아서 최종 등록이 된 공식 문건이 되니까 네. 신빙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윤회 문건의 신빙성이.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찌라시를 생산해낸 사람들은 허위 공문서로 처벌 안 하고. 예. 그것은 청와대 공식 기록물로 등록은 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 유출돼서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건 찌라시라고 단정하느냐. 네네. 이제 이런 그 비판에 처하는 문제가 있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로 안 보면 네네.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안 보면 이 유출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행위다. 네. 그렇게 단정한 것에 버금가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서를? 그렇죠. 예. 그죠? 이게 네.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거다. 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또 대통령 기록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또 대통령 기록물로 안 보면 네네. 안 보면 처벌하기도 사실은 박관천 경정을 처벌하기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네. 대통령 기록물은 누구든지 그걸 누설하면 안 되게 있고요. 네. 공공기록물은 그 취급자에 한해서
그 유출 누설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박관천 경장은 자기가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네. 그것을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을 최경희 한경희한테 준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게 옹색해지는 면이 있죠. 검찰이 아마 굉장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옹색한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스텝이 많이 꼬여 있는 수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지적하시네요. 예, 이게 굉장히 스텝이 많이 꼬여 있는 수사인데, 그러니까 내용상 왜냐하면 이것은 찌라시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허위 공문서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허위 공문서로 처벌을 하면 이게 실제로 유출과 반발하죠. 그렇죠. 그렇죠. 반발해서 무슨 근거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건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찌라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해놓고 누가 유출시켰는지 그 유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앞서서 이게 수사 의뢰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사자들이요. 네, 당사자들이 그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는 해놨는데 이것을 검찰이 그것은 아니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혐의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최종적으로 법령을 뭘 적용할 거냐는 것은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와 판사만이. 네. 또 검사가 잘못 법령을 적용하면 판사가 또 고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발이나 수사 의뢰, 고소, 고발, 수사 의뢰는 하나의 범죄 수사의 동기일 뿐이니까 그거는 네. 고칠 수 있는데 네. 보세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잖아요. 네네. 그 당사자들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박관천 경장은 자기가 취급한 문서이긴 한데 네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일 뿐이거든요. 네. 그것을 최경희 한경희한테 유출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청와대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긴 했으나 그렇죠. 그것을 취급자가 일종의 바깥으로 유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보분실에 갖다 놓기만 한 거니까요. 자신의 지문. 예. 그래서 처벌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요. 이게 박관천의 잘못이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유출? 반출이죠. 반출. 예. 반출 혐의가 있는 거군요. 반출 혐의가 적용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되면은 형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은 굉장히 세요. 네. 아마 그것도 고려됐을 겁니다. 이걸 그냥 공공기록물로 봐서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네. 지난번에 정문원 의원 그 NLL 대화록 유출건이 바로 딱 떨어지는 또 동일한 사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걸 공공기록물로 해가지고 구약식 500만 원 했는데 판사가 이거 야 곤란하다 해가지고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기록물로 가면 네. 박관천 경장은 똑같은 오히려 NLL 대화록보다 한 100만 분지 1밖에 안 되는 찌라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이 가벌성이 없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하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임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청와대 혹은 권력 주변에서 문서 유출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적 사건을 만들기 위한 것도 그런 정치적 의도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으름장을 놓는 면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예, 한번 유출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이렇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알고 있으라 그 책임을 박관천 경장한테 좀 돌리는 거는 진짜 난센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그저께 재정부 질의에서 얘기했듯이 네네. 이걸 막을 수가 있었어요. 세계일보 보도를 막을 수가 있었다니까요. 청와대 입장에서? 예, 그러면요. 지난 이것이 6월 초에 유출 경위서가 보고됐지 않습니까? 네네.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다 갖고서 그렇죠. 그때 재빨리 손을 썼으면 감찰해가지고 회수 노력을 기울였으면 다 회수됐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일보 측에 이거는 찌라시니까 이건 허위니까 니들 보도하면 명예훼손으로 건다. 라는 경고만 내렸어도 네. 세계일보는 갖고 있어도 보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방조한 자기들 거죠. 예. 방조 묵살한 거죠. 네네. 예. 그거는 그 책임은 그냥 묻지 않고 박관천 경정이야 자기가 생산한 문서니까
솔직한 얘기로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이 네. 자기가 생산한 문서를 자기 나오면서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쓴 기사 자기가 갖고 있고 싶죠. 그렇죠.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유출되느냐는 건 변론으로 하고.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를 더 여쭙고 싶은데요. 첫 아이고, 번째는 이제 그만하죠. 네, 간단하게 해야지.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야 네, 되니까 간단하게. 하나는 우선 대정부 질의에서 말씀하셨던 MB정부 얘기가 나와요. MB정부 민정수석실 관계자 그 두 명이 지금 하나는 청와대에 있고 하나는 검찰에 있다는 건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정부 질의 그 점을 사실 무게를 두고서 공개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유출 경위서에 그런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공개를 했고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라. 네. 단정한 게 아니고 그런 유출 루트라는 그 일종의 제보도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도 수사를 하라라는 측면으로 제가 공개를 했는데 네. 아예 뭐 그 부분은 뭐 전혀 있지도 않은 얘기로 단정을 해놓고 네. 오로지 원웨이 네. 즉 박관천의 반출 그다음에 박관천 모르게 최경희 한경희가 복사해서 유출 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그러면 최경희 한경희의 동기는 뭐예요? 일개 정보를 생명처럼 다루는 네. 서울청 정보관들이 네네. 신문사에 네. 솔직한 이유로 제가 세계일보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소위 흔히 말하는 조중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세계일보 기자의 이 정보관들이 유출했다. 네. 뭐 세계일보 그 기자를 뭐 신뢰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공명심이었다면. 네. 물론 세계일보도 충분히 훌륭한 기사 언론사이긴 합니다만은. 네. 공명심이었다면 조중동 같은 큰 메이저 신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동기가 없습니다. 동기가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경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경희는 지금 정신병원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관천 경정도 조사받다가 너무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조홍천 비서관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앞서 초동에 예측을 해주셨던 대로 정부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유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을 하지 않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 특검 그 주장을 하고 계신데 여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최초 이 문건이 불거졌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네. 그런 다음에 한 이맘때쯤 어떤 그 권력의 암투라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떤 권력농단은 없었다. 네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네. 이런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정쇄신 차원의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가장 저는 좋은 방향이었다고 보는데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마치 온누비 사건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단정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내내 그것이 이제 레임덕의 원인이 됐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찌라시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너무 성급하신 결론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뭐 빤한데요. 네. 국민의 의혹이 가라앉겠습니까? 네. 국민의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는 특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관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게 관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특검은 그동안 11번을 했는데요. 네. 특검이 여당에 관철하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네.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특검이라는 마지막 출구, 네. 일종의 파이널 게이트인데요, 그게. 네. 그것이 없으면은 의혹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네. 밀려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연결해서 너무 막 급하게 말씀을 듣느라고 그래도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갖고 말씀을 좀 차분하게 듣는 기회를 갖도록 안 하고 하겠습니다. 싶은데요. 우리 왜요? 박 기자님하고. 왜 안 하고 싶으세요? 너무 예리하게 질문하셔가지고 당초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제가 입에서 나오게 하는. 네. 좀 곤란해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어젯밤 긴급 체포했죠. 문건 유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입한 혐의로 박경정을 체포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박경정이 체포가 됐습니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내주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박관천 경정의 체포로 사실상 지금 모든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그린 이번 수사의 전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반출했고, 네. 반출한 문건을 지금 현재 조사를 받았던 한 암흑의 경위가 네. 복사를 해서 이 자살한 최 암흑의 경위에게 전달을 했고, 이 최 경위가 기자들이든 뭐 기업이든 기업이든 이런 쪽에다 유출한 걸로 거의 네. 확정적으로 지금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나왔던 어제 그제부터 이제 몇 개 언론사에서 거의 단정적으로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것 그대로 지금 종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숨진 최경희가 이것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보면 이제 악귀가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관천 경정은 이 문건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작성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발령이 나면서 정보일분실 사무실에 갖다 놨을 뿐이고, 그리고 네. 갖다 놓은 문건을 한경희가 복사를 해서 최경희한테 건넸고 최경희가 유출한. 그러니까 결국 유출의 핵심은 최경희 이렇게 이제 종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검찰 경정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 그렇죠.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반출에 따라서. 반출 네. 혐의를 적용받아서 네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될 걸로 보이는데 결국 검찰 수사가 청와대가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충실히 따르는 모습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문건의 내용을 밝히는 이 명예훼손 소송 관련한 부분 네. 수사와 지금 유출과 관련한 수사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네. 사실상 이 유출과 관련한 수사의 모든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내용 관련한 부분은 이 유출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 문건이 작성되는 경위,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이 이 문건을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가, 이건 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사실상 그게 최순실 씨, 정윤회 씨의 부인 최순실 씨 건물에 있는 모피 가게 사장님. 가게를 운영하시던 그분이 네.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용을 몇 개를 흘렸고 이거를 뭐 박관천 경정한테 갖고 이게 박관천 경정이 만든 거다. 이게 이제 사실상 그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없는 사실상 찌라시 수준이라는 거를 이제 수사로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이 유출에 초점이 맞춰져서 결국은 문건의 내용은 찌라시, 네. 그리고 누군가가 청와대 문건을 밖으로 빼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네.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저희가 사실 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검찰의 수사를 초기에 한번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거랑 거의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처음에 보도할 때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이 사건 보도하고 그 뒤로 저희가 계속 지금 근 한 달째 이 사건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검찰 수사가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떤 측면에서는 예측을 빗나가지 않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박지만 이지 회장도 그 미행설 그 지난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박관천 경정에게 들었고 또 자신의 전 비서에게도 들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미행설과 관련된 것도 수사 쟁점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는 한데 이것도 이번에 다 수사 종결이 될 때 같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내주 중에 이 수사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밝혀져야 할 의혹들,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틀 전에 이제 JTBC가 보도했던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한 암흑의 경위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암흑의 경위에게 회유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JTBC가 어제도 크게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녹취 기록이 있고 이게 아니라면은 고발을 해라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JTBC 쪽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청와대의 고발이나 아니면 한은경위 쪽에서의 고발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 회유가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오늘 또 3차장의 브리핑을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검찰이 만약에 이 변호사가 한경위가 민정수석과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 한경희 변호사가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 해명만 단순히 믿고 넘어간다면은 실제로 진짜 청와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 청와대가 어떤 그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그 업무 방해라든가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 이제 고발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정윤회 씨가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맞고소를 수사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자 우선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민정수석실 회유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그 보수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지금 한경위의 정신 상태가 현실과 그 현실과 그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착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있다 정신병원으로 옮긴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그 진실을 말하기 뭐가 현실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물론 이제 접근은 안 되겠지만 이 변호인의 주장과 그리고 당사자인 한경위의 주장이 서로 그 맞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변호인은 JTBC를 통한 JTBC 보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변호인만 그 앞서 최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경위의 변호인 얘기만 듣고 검찰이 수사 종결을 한다면 이 또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론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밖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게 짚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한경위의 변호인이 그 최동욱 그 전 검찰청장 어제 얘기했죠 저희가. 어제 얘기한 부분이죠. 매일 다루니까 헷갈리시죠. 그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경위의 변호인이 과거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측 변론을 했던 사람이다. 그 점을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팁을 하나 드리고요. 세계일보가 단독을 했다고요? 세계일보가 이게 단독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보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강하는 차원의 보도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박지만 회장이 그 이전에 이제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에게 자신이 이제 받은 문건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세계일보는 보도를 해왔었는데요. 검찰에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아닌 민정수석실에 전달을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네.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이 이번에 지금 회유 논란과 더불어서 다시 네. 좀 뭔가요,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어떤 이 내부 안에 지금 사실 민정수석실은 별 역할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네. 새롭게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번 수사의 유출 과정에서 이제 조홍천 전 비서관을 지목하면서 네. 이 7인회라는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조홍천 비서관의 네. 이 십상시에 맞서는 7인회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청와대가 흘렸죠. 예. 네, 청와대 흘렸는데요. 네. 이게 사실 뭐 거의 이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네.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랄까요, 청와대에서 네. 이 7인회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어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가 고의로 흘린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전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 또 네. 세계일보도 이거를 좀 재밌는 내용으로 짚었습니다. 네. 이 7인회라는 말이 왜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는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민정수석 비서관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네. 이 7인회라는 말을 만들어낸 청와대 내 특별 감찰반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조홍천 전 비서관과 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이 관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세계일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악연이라는 건데요. 조 전 비서관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시절로 있을 때 네네. 당시 이제 그러니까 우병우 현 민정비서관이 네. 검사장 승진 자격 시험 그 자격을 놓고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제 검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승진 불가 의견을 내놨던 사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우 비서관은 당시에 이제 검사장 승진이 안 되고 검찰의 옷을 벗었고 저번 5월달에 이제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이 현재 물러날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원한 관계가 이 7인회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않냐라는 지금 지적입니다. 세계일보의 지적. 이것도 참 막장 드라마, 사실이라면 참 막장 드라마인 건데요. 네, 자, 이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십상시, 그 십상시 그룹에 맞서는 조홍천 그룹 7인회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면 그것도 특히 개인적 사감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이런 분이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 우병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건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수사 결과를 종결하고 발표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사실로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국민적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특검 진행이 될까요? 예, 새누리당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철저히 침묵을 하고 있고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던 내용 그대로 네. 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권에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참 일정이 많은데요. 네. 이 부분 이제 정윤회 씨 관련 문건 공개가 되면서 발생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진 짜맞추기 수사다. 그리고 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검찰 수사 이후에 이 사안이 급격히 좀 냉각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보니까 박지원, 문재인, 정세균 세 비대위원이 모두 사퇴를 하고 사실상 전당대회 체제 시스템으로 돌입하고 오늘 누굽니까? 그 486 대표 정치인으로 알려진 이인영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도 하고 또 최고위원 출마도 하고, 잇따라서 사실 야당이 이 국면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전국을 리드했어야 옳은데
지금은 자당의 내부 문제로 또 전당대회 문제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